안녕하세요. 데시백 터보 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절감기나 와류기 판매자들이 엉터리 이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와류기 판매자가 엉터리 이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역학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4대 역학은 필수입니다. 기초과목이라는 거죠.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이 4가지 역학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체역학은 재료역학이라고도 합니다. 기계공학 쪽에서 4대 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4대 역학 깊이 있게 안 배우셔도 됩니다. 공과생들이나 배우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맞추고 경험하고 또 익히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기초과목입니다. 기초과목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들을 하죠. 요거는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 뒤에는 좀 깊이 있게 파고들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그 과목을 보충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열역학, 유체역학 이 부분 대학교에서 배운다 칩시다. 고등학교도 배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열역학 배웁니다. 열역학에서요,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학생 수준만 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열역학 1법칙, 2법칙 하면 또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엔진에 연료가 들어갑니다. 연료가 들어가면 연료가 열로 변환됩니다. 연소실 안에서 타게 되죠.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변환이 생깁니다. 에너지 변환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소실 안에서 열로 바뀐 것이 다시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스톤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료가 열로 바뀌었을 때 100% 이상의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열이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100%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엔진에서 연료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될까?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운행 조건에 따라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느냐, 시내 주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 에너지도 10%, 12% 이 정도밖에 못 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로 태워서 전기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은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겠죠. 그럼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손이 움직이게끔 해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기기관차입니다. 그러면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빠져나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전기기관차입니다. 내연기관요, 전기기관차에 진보된 것입니다. 자, 유체역학도 한번 봅시다. 공기 흐름 이 부분인데요. 유체가 이동하는 공간에 그 공간에서 저항이 발생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저항은 열로 변환됩니다. 그러면 열로 변환되면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예요.
그래서 장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장이 생기면 열로 변환된다. 그러면 열로 변환된다는 것은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역학, 유체역학 위배되죠. 와류기 판매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체역학,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고체역학은 그냥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간다 그랬을 때 양쪽에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는 거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매달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면 근육이 늘어나겠죠. 엿가락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응력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쇠로 연결해놨다 그러면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응력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엿가락같이 붙여놓으면 변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변형과 관련된 겁니다.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이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력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움직이는 물체에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움직임의 변화를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로봇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기계공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반드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4대 역학을 안다 그러면 와류기에 절대 근접 안 합니다. 그런데 공과계통 중에 이 4대 역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좀 혼란스럽겠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좋다 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와류기 판매자들이 4대 역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와류기 판매자들은 자신이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고 파셔야 됩니다. 뇌피셜은 과학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옳다 좋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 4대 역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 공과생들 다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일부분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부분을 와류기 판매자는 모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짚어드릴게요. 연료저감기를 판다, 와류기를 판다 하시는 분들, 고객을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 범죄자까지 만들려고 하시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객이 어떻게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지. 법은요, 형법 347조의 2항에 있습니다. 고객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범죄자가 되느냐, 법조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형법 347조 사기 항목입니다.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1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없이 엉터리로 거짓말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항이 중요합니다. 2항은요, 전항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때도 전항과 같은 행위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자신이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와류기를 장착했는데 효과가 별론데, 이론도 모르겠는데 그 제품 좋다고 빨아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항이에요. 그러면 엉터리 가지고 홍보해주는 사람들 있죠. 어그로 끌어주고 막 좋다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요, 큰일 납니다. 누군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 전과자가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 치죠.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자신이 좋으면 좋은 거로 그냥 끝나야 됩니다. 나쁘면 나쁜 거로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이 거짓으로 효과 있다, 좋다 막 떠들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 주장한 내용을 보고 그 내용과 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가 구매를 했다. 그런데 거짓이었다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347조 2항에 해당합니다. 내피셜은 과학이 아니다. 또 고객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서 와류기를 판매하신다 하면 최소한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을 공부하시고 이론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이 4대 역학을 벗어난다 하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